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 바로 노년에 자녀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노년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호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소중한 노년이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는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수치입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어 노년을 보내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늙고 아프더라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자녀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와 배우자의 행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현대 노년층의 새로운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첫째, 노년층의 경제력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노년층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위한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중요한 소비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치관 자체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독립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관리, 취미활동, 여행 등 개인의 만족을 위한 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노후를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셋째, 자녀 세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져 노년의 삶과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고 현명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뺏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산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철학적 조언과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노후를 위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평온함과 만족감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건강관리 및 여가 활동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복 추구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당신 자신의 삶이 단단하게 서야 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비로소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고 그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독립은 정신적인 독립으로 이어지며 이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경우 그것이 지원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 상환 계획이나 조건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관계는 오해를 낳고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존중은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듯이 자녀도 부모의 독립적인 삶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무례하게 재산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려 한다면 단호하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선택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자기 방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단호함은 자녀에게도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고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종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나 효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때로는 실망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적인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 자신의 것이며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부모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정신적인 자유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넷째, 자기 성장과 능동적인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학력화된 현대 노년층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요리, 외국어 학습,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은 활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노년의 삶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며 그들 역시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당신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배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재산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법적 자문과 사전 상속 계획을 활용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자녀 간의 갈등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가족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고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문제, 재산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공정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사후에도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조치입니다. 미리 투명하게 계획하고 공유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법은 국가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입니다.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증여세 절세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재산이 원하는 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명확한 법적 절차와 계획은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즐기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하며 변화와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매 순간은 유일무이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삶의 목적은 바로 삶 그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투자하는 삶은 자녀들에게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삶의 가치와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그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은 삶의 황금기이며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철학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깊이 있는 지혜들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자녀와의 명확한 경계 설정, 기대 대신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끊임없는 자기 성장과 능동적인 사항, 그리고 법적 자문과 사전 상속 계획 활용까지 이 모든 지혜로운 방법들은 당신의 노년이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행복과 평화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거나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방향키를 단단히 잡고 당신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